자, 오늘은 우리가 양인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격이라는 것은 일간의 녹성에서 녹전 1위, 일간의 녹성제에서 전 1단계 전진한 거, 그거를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는데, 즉 걸럭에서 전 1위를 말한다. 녹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이제 사주에서 평생에 누릴 수 있는 향복을 우리가 녹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주에 녹성이 있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크게 그 화를 입지 않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녹성에서 1단계 더 전진됐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간목이 1월이면 녹성에 해당이 되고 전 1위라 했으니까 목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묘지는 춘절에 해당이 되는데 인월은 땅속에 있는 씨앗이 땅구멍을 뚫고 나온 바로 그 시점을 우리가 인월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씨앗이 땅구멍을 뚫고 나온다는 것은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하지만은 인월은 어떻습니까? 천지가 차죠. 그래서 생명력이 땅에서 이 땅구멍을 뚫고 나오려는 그 생명력은 강하지만은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천지가 차기 때문에 인월의 그 목의 기사는 유약하다. 그런데 인월에서 한 달 더 전진이 되면은 한 달 더 진행이 되면 묘월이 되는 거죠. 묘월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구멍을 뚫고 나온 그 식물이 이제 몸집이 좀 커지고 기세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기세가 강해진다는 건 뭐냐? 어떤 다른 세력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조짐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인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양인격이라는 것은 월지에 일간 기준에 해가지고 겁제에 해당되는 양일간 기준에 해가지고 겁제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격의 사주는 굉장히 성격이 진취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타협을 잘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화합 이런 거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인살은 양인격의 성향은 굉장히 독단적인 면이 많다.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만사를 개척해 나가려 하는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하다. 자, 그러면 양인이라는 것은 일간의 녹성제에서 전 1위한 걸 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인이 원령의 양인을 득했다는 것은 일간의 기세가 굉장히 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간은 우리가 비견겁제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의 기세가 왕하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재성이 많다면은, 즉 재물이 많다면은 큰 탈이 없지만은 재성이 적은 경우, 재성이 약한 경우라면은 뭐예요? 쟁제에 탈이 생기게 되겠죠. 쟁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의 기세가 강한데 재성이 약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쟁제의 변이 생기면서 쟁제를 털어놓는다면 처와의 연이 박한 면이 있죠. 처와의 면이
박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령이 양인을 득한 것이니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세력들과의 다툼의 조짐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비 다툼, 그 다음에 관제구설이 다발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령이 양인격을 득한 경우는 대체로 사고수, 그 다음에 질병관계 발생이 높고, 그 다음에 사주의 격이 훌륭하지 못하다면은 단명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양인격인 경우에는 원령의 비견급제가 원령의 양일간 기준에서 원령의 겁제에 해당되는 오행이 있는 경우니까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신호하게 되죠. 그러면 신호하게 되면 일주를 극하는 오행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관살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관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주에 양인살과 관살이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양인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재액이 크다. 자, 일곱 번째는 신왕하고 또한 관살이 왕하는 경우에 양인이 있어서 칠살과 합의되어 그러면 합의에 이르면은 높은 관직에 오래가 되고 재래가 여의하다. 양인격의 사주에 관살이 태왕한 경우라면은 상관이나 상관운을 보게 됨도 흉하지 않다. 자, 아홉 번째는요.
양인과 정제가 동조하면은 형제 자매 간 화합이 어렵고 초와의 연도 길하지 못하다. 자,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양인격이라는 것은 일간 기준 해가지고 월지에 겁재가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양인이라 하는데 양일간 기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견겁재의 기세가 굉장히 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조한다는 거는 월령 양인 위에 그 정제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비견겁재가 재성을 다투게 되는 형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재물이 많다고 한다면은 형제자매 간에 큰 탈이 없을 텐데 재물이 적다고 한다면은 쟁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제에 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한 명인데 형제자매가 여자 하나를 두고 다투고 서로 결혼하라고 다투는 형국이니까 처와의 연도 돈독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양인격의 사주에 관살이 태왕이에요. 일주에 기세를 극하는 것이 심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요즘 같은 거는 이제 그 사회에서 불량배, 그 다음에 건달, 그 다음에 깡패, 건달 깡패, 그 다음에 도적, 그 다음에 간악한 소인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11번째는요. 양인격의 사주에 관살이 있는데 잘 제극되어 사주가 귀격이 되면은 무관으로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된다. 자, 이거를 양인 가살이라고 합니다. 자, 요 가라는 것은 멍해가인데, 말에 이제 고삐를 채워가지고, 말을 조종하려면 말에 고삐를 채워가지고, 끈으로 좌우로 당기거나 앞으로 가게 혹은 뒤로 물러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멍해가라고 하는데, 양인이 관살이 있더라도 잘 제어해가지고, 양인하고 관살하고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삼각관계죠. 관살이 있지만은 양인살이 있어가지고 관살의 기세를 잘 제어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양인가살이라 해가지고 무관으로 굉장히 높은 직책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요. 양인격의 사주에 오기살이 있게 되면은 예상치 않은 일로 인해
관제 구설이 자, 오기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다툼을 유발하는 살이죠. 굉장히 흉살인데 양이살이 있는데 다시 사주에 오기살이 있게 되면은 예상치 않은 시비 다툼이나 관제 구설이 발생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13번째, 13번째는 양인격의 사주에 시작인 경우 시작하는 경우 재관운이 오게 된다면은 재관운이 오게 된다면은 몸을 다치게 되거나 사주의 원국에서 부신이 없게 되면은 명을 재촉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자, 12번째는 양인격의 사주에 시비, 다툼, 관제, 구설, 그 다음에 정신줄을 의미하는 오기살이 있게 되면은 예상치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관제 구설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양인격의 사주인데 신약한 경우에 재성이나 관성운이 오게 된다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양인에 해당되는 오행과 서로 상극관계가 되고 상배관계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몸을 다치게 되거나 다시 사주의 원국에서 구제해주는 신이 없다 한다면 그걸 우리가 구신이라고 합니다. 구제하는 신이 없게 된다면 명을 재촉하는 경우도 많다. 저 명이 일찍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양인격의 사주는 무관직은 군인, 경찰, 소방직을 의미하고 양인은 무관직이나 그 다음에 무관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무관직에 경우가 많고 만약에 사주가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면은 중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은 단순 노동직이나 도사로 그 다음에 유흥업에 종사하거나 운동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양인격이라는 것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 월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세가 굉장히 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둘 사항은 양인격의 사주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양인격은 기세가 왕하니까 남과 충돌하고자 하는 그런 기미가 상당히 다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원국에 사저 원국에 만약에 형충파의 원진살이 있게 된다면은 평생에 걸쳐서 길한변이 있으면서도 예기치 않은 흉악이 들어오게 되고 또 사주 원국에서 형충파가 있는데 만약에 대운세운에서 또 형충파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흉한 일이 다발하게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인격이 있는데 양인격이 있게 된다면 일주의 기세가 굉장히 왕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관살의 동향을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관살이 있어가지고 양인에 해당되는 비겁에 해당되는 오행을 극제할 수가 있으면은 사주가 순화돼가지고 기교로 흐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합의돼가지고 타 오행으로 바뀌어서 비겁에 해당되는 양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다면은 아주 사람의 사주가 천격으로 흐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인격에 해당되는 그 오행을 대운이나 세운에서 형충하게 된다면은 거의 예기치 않은 그러한 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수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고, 질병 문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제 구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자식과의 연도 돈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미년에 자, 요사주를 한번 봅시다. 양일간에 월령이 묘목 겁재가 있으니 이건 양일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월간제에 해당되는 을묘목은 월간 계수의 생을 받으니까 약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일지자수에 또 생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이제 을목이 떠서 지금 양일살의 기세도 굉장히 왕하고 비겁에 대한 오행이 굉장히 왕하니까 이거는 실화한 사주가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연지 미토하고 월지 묘목이 합을 이뤄가지고 또 뭐로 바뀝니까? 미견겁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령 양인의 기세가 미토를 끌어와가지고 반환 목국을 형성하니까 양인의 기세가 굉장히 태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묘 형살이 들어오는데 양인살이 형살을 제동하게 된다면은 단명수가 들어오든지 시비 다툼이 생기든지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관제 구설이 들어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흉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묘월의 간목은 그 양인이 굉장히 기세를 많이 강하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중의 경금은 정기에 해당되는 병화의 극을 받아가지고 잘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비겁의 기세가 너무 퇴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금을 이용해가지고 왕한 비견겁제의 양인의 기세를 극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은 경금입니다. 자, 해사축우는 한신운이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흉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세운 신유년에 유금이 이 묘목 그 양인설과 서로 상극과 상극 관계를 이뤄서 서로 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는 화를 당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 사주는 지금 축자 해운은 그 한신운이니까 크게 그렇게 탈은 없었겠지만은 대운 세운에서 유금대운이 들어오든지 대운에서 유금대운이 들어오면은 양인살하고 서로 상충이 돼서 양인의 흉한 기세가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흉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유, 병자, 이민, 병호. 기유, 병자, 이민, 병호. 자, 요 사주는 임수일간이
임술관이 자월에 생해서 겁제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양인격에 해당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양인이 돼가지고 양인인데 연지 유금이 금생수 해가지고 다시 양인의 기색을 더 왕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병화는 이제 자월은 천지가 그 끙끙 얼어붙었으니까 조우가 급한데 천간에 지금 병화가 떴는데 병화는 이제 일지 인목의 장생을 득하고 그다음에 인호 반화 화극을 이루어서 월간 병화, 시간 병화에 힘을 실어주니까 더 이상 그 화세가 필요하지는 않죠. 해독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수일간이 월령의 양해를 득하고 연지유금이 생을 받으니까 임수일간이 굉장히 태왕해졌죠. 그러면은 정관에 해당되는 즉 관살에 해당되는 무기토의 힘을 빌어가지고 왕해진 태왕해진 임수일간을 극제하게 된다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 기토는 연간에 있는 기토는 월령과 지지에 등력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천간에 떠 있는 병화의 세를 받아서 화생토가 돼가지고 기토가 굉장히 태약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가 중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관 이상의 벼슬을 한 사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은 무자 무오 병진 무술 무자 무오 자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이 사주는 무자년에 무오월에 병진일에 무술시가 되죠. 지금 보면은 병화가 그 월령 오화절에 생겼으니 양인을 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연간에 무토 세 개가 투출돼 있고 그다음에 일지진토 그다음에 시지술토다 보니까 식신이 태화하게 되죠. 설계가 태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성용신이 들어와서 인성이 들어와서 왕한 식상의 기운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일간을 부조하게 된다면은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죠. 진중에 을목이 있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을 우리가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구신은 터가 된다. 자, 요 사주는 용신이 기토예요. 기토. 시신이 화가 되고 기신은 목이 되고 한신은 금이 되고 금신은 수가 된다. 자, 예제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제 4. 경호 을유, 경호 이모. 경호 을유. 자, 요 사주는 경호년에 그 다음에 을유월에 경호일에 이모신데 경금의 그 월령에 유금이 있으니 지금 이제 양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지지가
지지가 지금 연지가 오화가 있고 일지가 오화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 오화가 있어서 오화의 기세가 굉장히 왕하게 되죠. 그러면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을목이 연간 경금하고 간합 금극이 돼 가지고 좌하 자기 자리에 유금이 있으니 정확하게 이건 간합 금극이 된 거죠. 그러면 일간의 기세도 상당히 대왕하죠. 그러면 일간의 기세하고 그다음에 정관이 세 개가 됐으니까 이거는 관살로 바뀌어 들어갔죠. 관살의 기세가 굉장히 서로 왕해 가지고 화금 상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한 금의 기세를 설계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화의 기세를 극절하게 된다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용신은 임수다. 자, 요 사주는 해자축 북방 수운에서는 용신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주가 정성의 반열로 올랐는데 인목대운이 흘러 들어가면서 연지 그다음에 일지 시지 오하고 반합 화국이 이르죠. 화국이 이뤄서 구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패가 명신했다 하는 내용이 책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양익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